얼마요? 2천만 원이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하던 사업 정리하게 되면서 이곳저곳 돈이 다 빠져나가고 당장에 내야 할 돈들이 꽤 되네. 내가 오죽 힘들면 자네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도와달라며 구걸을 하십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예전부터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호칭부터 제대로 하라고 알려주셨던 분이 누구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직 아버님 밑에서 조수짓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위치를 좀 아셔야지. 저 이제 어엿한 한빛 인테리어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아버님이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이 잔금 처리 못해서 회사 말아먹은 지가 언젠데. 사람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발전이 없어요. 언제적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던 건지. 자네, 일부러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망신 주려고 여기로 불렀나? 내가 자네가 내 밑에서 일 배울 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장인을 무시하는 거야. 효정이 남편이고 우리 가족이고 내 사위니까 있는 힘껏 자네를 가르치고 이끌어줬던 걸 후회하고 싶지 않네. 자네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건가? 내가 자네를 데리고 있을 때 업체마다 데리고 가면서 안면 트일 수 있게 해서 지금 자네 계약업체가 많을 수 있었다라는 걸 정말 모르고 이러는 거냔 말이야. 가족이고 사위요. 이래서 가족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랍니다. 왠 줄 아세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 같은 회사거든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회사에서도 계속 은근히 저 무시하시면서 눈치 보게끔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는 한심하고 멍청한 놈으로 알고 계셨던 거겠죠? 네, 데리고 다니셨죠? 그러면서 온갖 굳은 일이란 일은 저한테 다 시켜도 된다면서 정말 아랫사람한테 말하듯 대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모든 업체에서 지금은 대표인 저를 보고 처음에 얼마나 만만하게 대했는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제 제가 더 높이 올라오고 아버님이 바닥으로 내려가시니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그건 자네의 오해야. 사위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한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시선이 좋지 않은데 내가 자네 사정 일일이 다 봐주면서 한다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앞에선 더 엄격하게 하되 사적인 자리에선 그만큼 자네를 이해해주고 위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정말 모르나? 그리고 업체 사람들이 자네를 만만히 봐서 편하게 대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친숙하고 알고 지냈던 시간이 길었으니 편하게 대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꼬아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예. 아버님은 항상 옳으시죠. 전 늘 틀렸고요. 제발 좀 그만 훈수 두세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훈수를 두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아버님한테 또 혼나고 배워야 하는 입장이에요. 매일 틀려먹는 사위한테 돈 빌리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네요. 그때야 싫어도 좋은 척 위선이라도 떨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있으니 그렇게 행동했지만 솔직히 이제 아버님 밑에서 제가 뭘 더 얻을 게 있다고 잘 보여야 합니까? 저한테 뭘 더 주실 수 있는데요? 자네 듣자 하니까 어떻게 자기 아는 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나한테 너가 심정이 있더라도 효정이를 봐서라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씨알도 안 먹히니까 딸 얘기 꺼내시는 겁니까?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했네요. 근데 제가 왜 그 사람을 봐서라도 아버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그쪽 따님과 저 따로 산 지 꽤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신경을 계속 써야 합니까? 뭐?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따로 살고 있다니. 자네가 어떻게 효정이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 집에 처음에 인사하러 찾아왔을 때 눈에 차지도 않았지만 우리 효정이한테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고 성실함과 착실함을 믿고 허락했어.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게다가 둘 사이에 하늘이도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내놓고 딸을 살 수가 있어? 부성도 없는 놈인가 자네? 그게 진짜 효정이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아셨던 거예요? 순진도 하셔라.
처음부터 그 여자 집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고, 아들이 없어서 사위만 들어오면 아들한테 물려줄 거 다 물려준다는 거 알고 들어갔던 건데, 아들 같은 사위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드렸으면 된 거지. 이제 아버님한테서 더 캐내올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을 옆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뭐라고? 내가 알던 이 서방 어디 갔나? 아무리 봐도 자넨 효정이한테 진심이었어. 그것까진 부정하지 말게. 그걸 본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하!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다고 치자고요. 하지만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늘이도 어차피 지 엄마를 더 좋아하고 전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하늘이 때문에 제 발목을 잡히고 싶진 않습니다. 자식이 아빠이기 전에 저도 한 남자이자 한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눈에 차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쭉 허락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전 이미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말이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돈 없는 장인은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젠 아버님보다 제가 더 돈이 많고 사회적 명성도 높은데 굳이 제 아까운 시간 쪼개서 대화하고 싶지도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이란 걸 할 때는 본인도 뭔가 갚을 수 있는 능력, 보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는 거네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제가 얻을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아까운 제 돈을 아버님을 위해 써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제가 좀 바빠서 더 이상 말 섞을 시간이 없네요. 가세요. 지금 말 다 했나?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 나도 한마디만 하지. 자네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네, 꼭 제가 후회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놈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결혼하고 싶다고 허락받을 때 어땠는지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건지. 몇 년 전. 음식은 입에 좀 맞았을지 모르겠네.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머님,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터질 것 같아도 계속 입에 넣고 싶은 맛입니다. 어머, 정말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기분이 좋네. 어쩜 그렇게 복 있게 먹는지 내가 다 뿌듯하다. 내가 계속 찬찬히 보니까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한 쌍의 아름다운 커플이야. 우리 효정이가 생선가시 잘 못 바르는 걸 아는 건지 자기 밥은 먹지도 않고 효정이한테 생선살 발라주고 끝까지 우리 효정이만 챙기네. 그렇지 여보? 아빠 왜 아무 말이 없어. 준성씨 무안하게.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아니야 효정아. 아버님 눈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놈으로 보이시겠어.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버지께 너무 뭐라 하지 마. 내가 자네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딸 우리 효정이 옆에서 떡하니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그 점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네. 30대 초반,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나이겠지만 지금 그 나이까지 자네가 결혼을 위해 준비해둔 게 있어도 부모의 입장에선 걱정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둘이 사랑만을 믿고 인생을 걸려고 하는 걸로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자네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자네도 나중에 자식 낳고 살다 보면 알겠지만 내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준비 안 된 놈한테 보내야 한다니 얼마나 걱정이 앞서겠어. 내가 떨떠름한 건 이해를 좀 해주길 바라네. 아빠가 뭘 걱정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아빠가 말했잖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준성씨라는 거야. 내가 준성씨 옆에 있으면 웃게 되고 준성씨가 날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이뻐해주는구나를 매일 몇 번씩 느끼는지 몰라. 아빠 눈엔 우리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겠지만 내 딸이 원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 아빠가 걱정하는 것과 이유는 두 사람도 잘 알 거라 생각해.
하지만 엄마는 아빠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하겠어. 특히나 아직 어린데. 아직은 서로 부족한 게 많더라도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혼자 해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단단하게 나아가지 않겠니? 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 너희 아빠가 더 이러는 게 우리가 너희 나이 때 딱 이랬거든. 어허, 당신은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애들 앞에서 얘기를 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진짜로? 엄마 아빠도 이랬다고? 그럼 네 아빠가 이렇게 성공한 것도 나중에서야 된 일이지.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도 엄마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날 외롭지 않게 끝까지 아껴주고 사랑해주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뭘 해도 될 남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나 했겠니? 물론 얼굴도 내 스타일이었고. 거참 쓸데없는 소리를. 아버님, 제가 효정이한테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잘 압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여자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도 많으신 거 압니다. 이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이뤄놓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안심하실 수 있겠어요. 저라도 그러지 못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 효정이를 향한 제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지금 당장은 못 믿어오시겠지만 제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 이놈이 말하는 게 진심이긴 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게끔 열심히 살고 평생 제 목숨 다할 때까지 효정이 향한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서 자네 술은 잘 먹나? 아, 네. 술은 잘하진 못하지만 아예 못 먹진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주신다면 열심히 마시겠습니다. 술이 뭐가 좋다고 열심히 마시기를. 자네는 그냥 천천히 마시게. 나랑 술 친구나 되어달라 이 말이지. 자네, 그렇다면 내 밑에서 한번 일해보겠나? 자식이라곤 우리 효정이 하나뿐이라 아들이 생긴다면 내 모든 기술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 한번 자네를 믿어보겠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 꼭 아버님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준성씨,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짐부터 하지 마. 우리 아빠 일할 때 엄청 빡빡해.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일용직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야. 준성씨 그런 쪽에 관심은 있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잖아. 처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 효정아.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까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 난 후자인 사람이 되고 싶어. 아버님이 믿어주시고 나를 끌어주신다면 난 최선을 다해 끌어주신 길 걸어가도록 할 거야. 하지만 자네, 정말 쉽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돼. 나도 수십 년간 해왔지만 더러운 꼴도 많이 봤고 고생도 많이 했어. 절대 이 자리가 쉽게 얻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게. 내가 내 회사 차려서 이 높이에 올라오기까진 많은 좌절과 절망도 따랐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하얀 도화지에 그리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게 일을 배워보겠냐는 질문을 하신 건 제가 끈기와 의지가 있는 놈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의 믿음에 대한 보답과 효정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짐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땐 개의치 마시고 아들이라 생각하고 따끔하게 채찍질 해주시면 그걸 응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입만 산 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네 배포는 마음에 드는구만. 누가 들으면 군대인 줄 알겠어. 뭐 그리 군기가 잡혀서는. 일할 땐 엄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긴장 좀 풀게. 효정이 넌 좋겠다. 준성이가 아주 든든하겠네. 준성이를 보면 옛날에 네 아빠를 보는 것 같아서 난 아무 걱정 없어. 내가 괜히 엄마 딸이겠어? 엄마가 아빠 곁에 있던 것처럼 나도 아빠 같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나도 준성씨 아무 걱정 없어. 나도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힘껏 도와줄 거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효정이도 너무 고마워.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네를 응원하는데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우리 이서방 하겠다면 하는 사람이란 거 우리한테 똑똑히 보여주게. 다시 현재. 효정아, 당장 설명을 해. 니네들이 별거 중이라면서 그런 일을 왜 얘기를 하지 않았어? 내가 그 얘기를 이서방한테 들어야겠냐? 아빠 그 사람 만났어? 아직 완전히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 살고만 있는 거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 말하지 않겠다더니.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 그럼 하늘이는? 효정아, 이런 일을 왜 말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아빠한테 말해도 되잖아. 하늘인 나랑 같이 있지. 그렇지 않아도 아빠 사업 정리하고 나서부터 신경 쓸 게 많은데 굳이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 하늘이랑 어떻게 둘이 살아? 하늘이는 아직 어리고 아빠보단 엄마 손이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도 하늘이 없이 살 수 없고. 하늘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너 우리를 얼마나 더 못난 부모를 만들려고 그러니? 아빠가 사업을 정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낸 게 아니야. 네 힘든 일 하나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단 말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 나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내가 남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모든 건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애써 참고 있었는데 다 정리되면 얘기하려 했는데. 어머, 효정아, 왜 울고 그래? 이서방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게 이 사람 설마 했는데 바람 피우고 있더라고. 나랑 그만 살고 싶대.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뭐? 이서방이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그럼 하늘이는? 이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늘이가 자기 인생이 걸림돌이라 생각하나 봐. 하늘이만 없으면 다른 여자한테 가기 훨씬 쉬우니까.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니. 우리 하늘이 불쌍해서 어떡해?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 자식 보고 걸림돌 같은 소리 하네. 터징주둥이라고 함부로 말을 뱉어. 세상에, 그렇게 자기 자식을 떼놓고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효정이 너 그 자식 바람 피우는 거 어떻게 알게 됐어? 너도 알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준성 씨 회사에 비서로 있던 여자. 내가 늘 회사 갈 때마다 날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다 없을 땐 직원들이 그 비서한테 사모님이라 부르고 사모님 대우를 해주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다가 내가 오면 다들 입 싹 닫고 사모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반겨줬는데 그게 다 연기였던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다닌다고 생각했겠지. 평일도 주말도 밤이고 낮이고 계속 준성 씨가 집에서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도 그런 관계일 거란 생각은 전혀 안 했어. 둘이 회사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주고받을 연락이 많은 거겠지. 그만큼 일이 잘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안팎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 나까지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서 되도록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했어. 아휴, 이 불쌍한 것. 준성 씨가 어느 날 하늘이랑 둘이 4박 5일로 프랑스 여행을 다녀오라 하더라고. 자기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준 게 너무 미안하다고.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다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전날 밤부터 설레서 잠도 설치고 우리 하늘이도 많이 좋아했었거든. 근데 예상치 못하게 비행기가 결항돼서 집에 돌아갔었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불쌍했던 건지 빨리 깨달으라는 신이 계시였는지 타이밍도 대단하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랑 우리 하늘이가 지내는 집에서 그 여자랑 있더라. 내가 갑자기 가니까 둘 다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데 얼마나 당황했으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던 건지. 어떻게 사람이 지 와이프랑 자식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런 남사스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니? 사람이야? 그걸 그냥 멀쩡하게 보내? 무서워서 다시는 둘이 눈도 못 마주치게 만들어야지. 그 집, 네 아빠가 얼마나 고심하면서 인테리어를 한 건데 네 아빠 손 안 탄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나도 할 만큼 했어. 니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냐? 하늘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다고. 근데 그 여자가 말하더라. 오피스 와이프라고 들어봤냐고. 엄마 아빠 오피스 와이프 알아? 직장에서 서로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 얼마나 친밀하면 와이프라는 말까지 붙어?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진짜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편하게 애만 보고 있으니 의논하기도 의지하기도 어렵겠지만 같이 일하는 자기는 준성 씨가 일 때문에 고민이 많고 힘들 때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걸 자기가 어떻게 막냐고 하더라. 그 말 듣자마자 할 말이 없더라. 그런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잘 살고 있단 거냐? 내 이놈을 그냥 그 년놈들 당장 내 앞으로 데려다 놔. 다시는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도 시원치 않아. 냅둬 아빠. 그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나도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확고하더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더 이상 붙잡고 싶지도 않고 마음 쓰고 싶지도 않아졌어. 이젠 그만하고 싶어. 그래 효정아, 잘 생각했다. 네가 생각이 많은 거 알아. 하늘이 때문이겠지. 물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하지만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나아. 그런 놈도 아빠라고 하늘이 옆에 두면 하늘이가 절대 행복하지 못해. 엄마 아빠가 너희 두 사람 옆에서 늘 지켜줄 테니까. 아빠가 미안하다 효정아. 이게 다 아빠 탓인 것 같다. 그 자식이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보게 된 건 내가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부터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눈에 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던 놈이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의 길 우습게 알고 깔봐.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살게 냅둘 것 같아? 효정이 너 단단히 각오해라. 이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서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니까. 일마리 정도 다 털어버려. 몇 달 뒤. 나왔어. 아빠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이 시간에 집에 오라고 다 하고. 효정이 왔니? 하늘이는 지금 시간이 늦었잖아. 하늘이 시터한테 맡기고 잠깐 나왔지. 뭔데? 무슨 일인데? 이서방. 아니, 이제 이서방이라고 할 필요도 없지. 걔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니? 뭘 또 물어봐. 들으면 속만 상하니까 먼저 말 안 하고 있었지. 내가 무시하려고 해도 회사에 아는 사람이 몇인데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내 귀에도 들리더라고. 특히 그런 소문은 더 빨리 퍼지잖아. 나랑 별거한다고 얘기한 후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 길로 나가선 당당하게 그 여자랑 살림 차렸던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런 소리 들어도 너무 무뎌졌나? 이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안 드네. 참나, 아직도 처음에 우리 집 와서 어리숙하게 인사하고 네 아빠한테 일부겠다고 무슨 일이든 네네 하면서 따랐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한데. 참, 이래서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더니. 그러게. 그 사람이 날 바라보던 사랑 가득한 눈빛, 성실하고 착실하게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 그거 하나 보고 믿고 결혼한 사람인데. 둘 다 그런 거 계속 생각하지 마. 부질없다.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신경 써서 뭐해? 알겠어, 아빠. 화 좀 삭혀.
아니,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야? 싱겁게 그게 뭐야? 그러게. 너 오면 얘기하겠다고 내가 계속 물어봐도 아직 말해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할 말이란 게 뭐예요? 궁금해서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말해봐요. 내가 사업 정리하기 전에 여러 업체들하고 알고 지냈던 거 알지? 내 잘못으로 인해 사업이 망했던 게 아니니까. 예전부터 내 능력을 눈여겨보던 한 대표님이 날 이사 자리로 들어오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맡기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참 그 자식이 어떻게든 계약 따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곳이더라고. 프로젝트든 계약이든 진행을 하려면 회사 대 회사는 물론 사람 대 사람으로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긴커녕 지금 인테리어 바닥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 돈으로 사치스럽게 사생활을 즐겼다 하더라. 룸살롱은 기분이고 회사 돈이 다 지 돈인 줄 알고 펑펑 쓰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 지까지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아주 개판이더라고. 어느 누가 한두 푼 하는 계약건도 아니고 특히 이번엔 아예 전속 계약으로 한 기업에 앞으로 세워질 건물이란 건물을 다 하게 되는 아주 큰 계약인데 그런 정신 나간 놈하고 하려고 하겠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그렇게 행치를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회사가 유지되길 바라고 있는 건지 참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가지가지 하네. 비인간적인 행동이란 행동은 지 혼자 다 하고 다니는구나. 회사가 무슨 자기 지갑이야? 그게 공금 횡령이지 뭐야. 됐어 엄마. 화낼 필요 하나도 없어. 아빠 그래서? 그 계약이 왜 그리 혈안이 되어 있다는데? 얘기 들은 거 있어?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그 계약 내가 따냈다.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소문 파다하던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건 지가 써서 구멍난 회사 자금을 이번 계약 따내면 받는 계약금으로 몰래 메꾸려 했던 거라고. 그거 메꾸지 못하면 회사 날아가는 거지. 그 일 해결되면 정신 차리긴커녕 또 그러고 살 텐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려는 걸 내가 보고만 있을 리가 있냐. 다행히 내가 회사 운영할 때의 실력과 능력을 다들 잊진 않았더구나. 날 모르던 사람들도 이미 입소문으로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나랑 계약이 성사됐지. 아유 잘됐다 잘됐어. 악한 사람한테 복이 가면 착한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당신 사업 정리하게 된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잔금 못 받아서 다들 힘들 때 자기 주머니 열어서 직원들 다 챙겨주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땐 사람이 모질질 못하고 남들 다 챙기려다 자기 가족은 챙기지도 못한다고 집 밥그릇은 다 놓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네. 그래서 사람이 베풀고 늘 누가 보든 안 보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혼자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야. 내가 살아야 남이 살고 남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게 인생이다. 난 준성이한테 알려주고 싶던 게 그거였는데 어떻게 배우라는 건 안 배우고 이런 것들만 배웠는지. 난 물론 지금도 내가 실력과 능력이 좋아서 성공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남들이 도와주고 남들이 모자란 부분을 내가 도와주면서 서로 도와가며 결과를 만들어냈기에 회사가 망하고 사업을 정리했어도 날 끝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날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생각한다. 너희 아빠 지금 은근슬쩍 자기 자랑하는 거지? 하긴 네 아빠처럼 사람 좋은 오너도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아빠 말이 다 맞는 말이긴 하니까. 내가 무슨 내 자랑을 했다 그래? 아니 그래서 효정이 너는 이혼 언제 할 생각이야? 이제 미룰 것 없이 진행하지. 그렇지 않아도 동네 시끄럽게 소송은 가고 싶지 않아서 협의 이혼을 하자고 말했는데 준성 씨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뭐? 아니 도대체 왜? 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 한 푼도 못 준다. 하늘이 핑계 삼아 위자료 뜯어낼 생각한다면 차라리 하늘이를 데려가지 말고 자기한테 주고 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던 이혼해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원하는 게 많은 건지.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하나도 되질 않아서 미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지 마음대로 하라고 냅둬봐. 나 만나도 그렇게 당당한지 한번 보자. 이틀 뒤. 나랑 얘기 좀 하지. 아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오는 겁니까?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요?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쓰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실수록 딸한테 더 마음 떨어지는 거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효정이한테 원망받고 싶으세요?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에? 하하, 계속 떠들어 봐라. 뭐 열심히 뭐라 하긴 하는데 귀에 박히지도 않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요. 제가 안 도와드리면 방법도 없을 텐데 저를 막 대하셔도 돼요? 누가 누굴 도와? 네가 날 도울 입장은 되는 거고. 아버님, 이젠 안쓰러울 지경이네요.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님은 이미 회사 망하시고 하시던 일 다 정리하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시라고요. 언제까지 옛날에 잘 나갔던 추억 떠올리시면서 그 속에서 사실 거예요? 참 한심합니다. 정신은 네가 차려야지. 이거나 봐라. 뭘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혼 합의서? 그래, 효정이랑 이혼해라.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이야, 소송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줘. 진짜 말 같지도 않아서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다. 내가 네 회사 사정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 거들먹거리면 네 위세가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거냐? 지 회사 돈 펑펑 써대더니 메꾸지도 못해서 회사 부도나고 팔리기 일보 직전이라던데 아니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와서 말 끊지 마. 난 정말 널 아들처럼 생각했다. 우리 효정이 평생 웃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거 딱 하나만 했으면 너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랬기에 내 모든 걸 너한테 줬던 건데 어떻게 믿은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효정이에게 다가갔던 거라고? 살아온 세월은 무시할 수 없다.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었어도 그 1년에 쌓은 경험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네가 효정이를 바라보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것까지 부정해가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던 거냐? 부부가 살다 보면 마음이 식을 수 있지. 하지만 유종이 미란 것도 모르니? 어쩔 수 없는 끝맺음도 잘 맺어야 하는 게 부부야. 특히 니들 사이에 하늘이가 있는데 어떻게 지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 자식 가슴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네가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니? 그런 애 아빠를 하늘이가 원할 것 같냐고? 어디 감히 자기가 가정을 파탄 내놓고 하늘이를 넘봐? 위자료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하늘이 내놓고 가란 소리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니 그건 제가 위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하늘이 제 자식이니까. 입 다물지 못해. 뭘 믿고 계속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야? 그 계약 날아간 거 아직도 못 들었나? 다른 회사랑 계약 체결됐다고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런 소식도 못 들은 게 무슨 대표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저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었는데. 긍정적이면 생각을 왜 해?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자네는 아직도 그걸 모르나? 이 바닥이 좁다는 거 자네도 잘 알 거라 생각하네. 회사 돈을 자기 지갑처럼 막 쓰고 그 돈으로 대표 사적인 유흥에 쓰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네랑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게다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지 자식까지 버리고 이혼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것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만큼 소문이 퍼져 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냔 말이야. 아버님, 그게 아니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네가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회사랑 한 계약서야.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아버님이 어떻게 이 회사랑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 한 대표님이 원해서 그분 회사 이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자네가 혈안이 된 회사와 계약을 따내야 하는 일이 주어졌지. 나도 이 약물고 했네. 자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대표님이라면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 최고업계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분이 아버님을...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이런데도 제 말이 틀렸다고 하실 참인가요? 그런 큰 줄은 아버님 혼자 알고 계시고 저한텐 인사도 시켜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연줄이 있으셨으면 저한테도 미리 알려주시고 눈도장 찍게 해주셨어야죠.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럴 급은 됐었고. 그만 좀 해. 진짜 있는 정까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아빠한테 네가 뭔데 막말을 뱉어? 야, 너 네 아빠한테 뭐라고 입김을 넣었길래 이렇게까지 하셔? 나 하늘이 아빠야. 하늘이 아빠인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입 닥쳐. 네 그 더러운 입에 어디서 하늘이를 올려? 하늘이를 봐서 지금까지 참아온 거야. 마지막 이성까지 놓게 하지 마. 내가 너 하나 망가뜨리지 못해서 우리 아빠 등에 업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웃기지 마. 자, 여기에 니네 회사 직원들 고소장. 아주 회사가 네 세상 같았지? 직원이면 다 네 맘대로 휘두를 수 있을 줄 알았지? 똑똑히 봐. 이게 뭐야? 고소장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직원들이 대표인 나를 고소를 해. 회사 돈 쓰느라 직원들 월급도 안 줬다며. 허다하게 월급 미루다가 주면서 야근에 외근에 굴려대면서 여자 직원들한테 성희롱까지. 직원들이 다 바보라서 꾹 참고 버틴 줄 알아?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꾸역꾸역 참은 거야. 그런데 뭐 결국엔 대표 때문에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으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지. 너 미쳤어? 내 직원들이야. 네가 뭔데 입김 넣어서 고소를 하게. 나 이거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거야. 자네 할 수 있으면 신고해보게. 내가 이사직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받아줄 테니까. 그것뿐이겠어? 난 다시 자네가 제 길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을 계획이야. 이 좁은 바닥에서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지 해볼 테면 한번 해봐. 그러기 전에 포기하고 순순히 이혼해. 내가 말한 위자료 원단위 하나도 빼먹지 말고. 하늘인 죽을 때까지 볼 생각도 하지 마.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으니깐. 효정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나 보다. 너무 어깨가 하늘 높이 치솟아서 내가 미쳐도는 게 분명해.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님을 진짜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당근을 주시지 않으면서 계속 채찍질만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질 않으니까 그게 너무 믿고 약올라서 제가 오기로 이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보셨다면서요. 제가 효정이를 바라본 눈빛과 제 진심 다 보셨다면서요. 저 효정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투정 한번 부리려던 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남자 자존심에 한번 내뱉었는데 바로 수그러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버님도 남자니까 절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우리 효정이 옆에서 평생 웃고 행복하게 만들게요. 꼭 약속드릴게요. 하늘이한테도 둘도 없는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게요. 이제 머리가 다 돌아갔나 보네. 이렇게 울고불며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걸 보니 진작에 생각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 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해. 그 안에 정신 못 차린 건 너야. 네 그깟 무릎 1000번을 꿇는다 해도 난 다시 생각 바뀔 마음 없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비서한테 가서 빌붙어. 엄한 데다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효정아, 걔가 나 꼬신 거야. 내가 계속 싫다고 피하고 그랬는데도 술 먹다가 한번 넘어갔다가 그거 빌미로 나 계속 협박한 거야.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나한텐 너뿐이라는 거 알잖아, 효정아. 어? 제발.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말을 믿으라고? 보는 눈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놓고 불린 짓 할 땐 언제고. 같이 즐겼으면서 여자 잘못이라고? 너란 남자 진짜 진절머리 난다. 차라리 죽어버려. 당당하는 모습들은 다 어디 갔나? 내가 얘기했지? 자네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그 경고를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랬다면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테지만 난 희망조차 주고 싶질 않아서 뭐든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생각하네. 한빛 회사 이사진들의 투표 결과로 자넨 더 이상 한빛 인테리어 대표가 아니야. 해임됐으니 받아들이고 여기서 나가주게. 누구 맘대로. 내가 대표인데 나 없이 무슨 회의, 무슨 투표. 여긴 내 회사야. 내가 대표라고. 근데 누가 누구 보고 나가래? 니네가 뭔데 나를 나가라 해. 이제부터 여기 우리 아빠 회사거든? 그러니까 나가라고. 너 같은 게 회사를 굴릴 자격이나 있니? 보잘것없는 놈 데려다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배은망덕한 자식. 네 팔자 네가 판 거야. 여기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내 눈앞에서 하늘이 앞에서 영원히 꺼져.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아빠가 인수한 한빛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기업 랭킹 1위를 연속으로 4번 정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 중입니다. 다시 회사를 운영한다 하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의뢰를 하게 되어 대기번호까지 받으면서 상담하려고 그러네요. 손이 모자라 저까지 회사를 뛰어들게 되고 열심히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요. 마지막 사랑이라도 찾은 듯이 비서였던 여자와 사랑을 나누더니 회사에서 쫓겨나고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그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던 얘기 들었어요. 그러곤 할 줄 아는 게 인테리어뿐이다 보니 한때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름도 모를 인테리어 회사 돌아다니며 일일 근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네요. 제 아들의 아빠라는 이유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다 자업자득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이 때문에 자기 발목이 잡힌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내 가정과 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네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